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2020년도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시청자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그 당시 제가 임신 9주차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니 저희 집 아래층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왔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인터폰 벨이 울리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이삿떡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참 정이 많은 분이라 생각이 들었었죠.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지금 바쁘세요? 사실 제가 타 지역 사람인데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측은한 감정까지 들었는데 그게 저도 남편을 만난 뒤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원래 제 본가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고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고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며칠 전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이삿떡까지 들고 와 인사를 하니까 딱히 의심스럽단 생각은 들지 않았었죠. 그렇게 그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신기할 정도로 저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한 시기부터 태어난 고향까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여자는 돌아갔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와 같이 있던 상황이라 문을 열어주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상황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얘야, 누가 찾아왔니? 아니에요, 어머님. 아랫집에 이사 온 새댁인데 그냥 놀러 온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는 돌아갔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저는 밑반찬을 챙겨 아랫집으로 내려갔었죠. 사실 그렇게 돌려보낸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중요한 일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으니 겸사겸사 찾아갔던 겁니다. 저 윗집 사람인데요. 반찬 좀 들고 왔거든요.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 집 아버님 되세요? 새댁은 지금 집에 없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우리 마누라랑 둘이 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실로 찾아가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저희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노부부가 맞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털어놨는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만 더 힘들어져. 그 여자가 커피 마시고 간 거 외에는 뭐 없잖아? 앞으로 문 단속 잘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겠지?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었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사는 뒷동 라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파트 주민 중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겪은 일과 너무 흡사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날 아이 엄마 집에 어떤 여자가 이삿떡을 들고 찾아왔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차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 그 여자가 아이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난리가 났었고 경찰이 도착해서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데려갔던 여자는 검거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검거되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그 여자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이삿떡을 돌리지 않는 추세로 점점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그 여자는 남들처럼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질 않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살해 후 유기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다면 아이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이런 짓을 실행하기 전 섬뜩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데 그 여자가 이삿짐 정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한 가지 컴플레인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데 젊은 신혼부부 또는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서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가족들 사진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 옷이 찢겨 있을 때도 있었다는데 이게 단순 실수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그 여자가 의심이 돼서 추궁을 하며 물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 물건을 훼손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자 살인 충동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데 제가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여자의 표정이 눈에는 초점 하나 없이 흐린 상태였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 피해자는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 저도 타깃이 되었던 거였죠.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풀리는지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자가 아니라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또 그 여자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이웃집에서 이삿떡을 돌린다고 찾아오면 잘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